갓생, 바로 오늘 웨비나 주제죠. 제2의 갓생을 살고 계신 여기 40대 속기사 두 분을 모셨는데요. 실무에서의 에피소드, 프리랜서와 공공기관 근무의 차이점까지 이런 것들 하나씩 다룰 예정이에요. 이제 두 분의 첫 실무 진입 과정을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 해요. 실무를 처음으로 접하면서 많은 걸 느끼기도 하셨을 텐데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참여했던 구음장애 전사 프로젝트는 발음 장애가 있는 분들이 특정 단어나 음절을 연습하는 과정이 담긴 음성을 전사하는 일이었어요. 특히 중증 장애인 분들의 발음이 명확하지 않아서 전사를 할 때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는데, 그분들의 발음이 연습을 거듭할수록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진짜 응원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첫 실무날에 의정자료실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속기사들에게 노트북, 가방, USB, 마우스 패드 같은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게 기억이 남네요. 또 준비 얘기가 나온 만큼 이번에는 준비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실무에서 활용하는 나만의 이템, 아이템이 다 한 가지씩은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영상자막 작업을 주로 집이나 카페에서 하는데, 높이 조절 가능한 테이블을 사용해서 손목이나 목이 아프지 않도록 작업 환경을 세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속기 키보드를 전용 가방에 넣어 다니고 여분의 USB와 핫스팟 연결 도구도 항상 챙겨요. 검문 작업을 할 때는 손목 보호대를 착용해서 손목을 보호하며 작업하고 있습니다.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으로 키보드 활용 팁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문자 인식 기능을 정말 많이 사용해요. 잘 사용하는 말들은 사용자 사전에 추가해서 상용구처럼 꺼내 쓰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반복적인 작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저는 올해 초 수사속기 상급을 취득했을 때 타임머신 영상 제어 기능을 통해서 속도 조절과 반복 듣기 기능을 활용을 했거든요. 그런 기능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작업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특히 말씀해주신 타임머신 문자인식의 경우 소리잡아만의 특허 기술로도 유명해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는 분야로는 수사속기, 라이브 콘텐츠, 소리바로 등이 있는데요. 이 또한 소리잡아 속기사만 지원 가능하다는 점,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에 실무 경험을 쌓으셨다고 해요. 자세히 이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자격증 없이 음성 라벨링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생 딸한테 아이패드를 사줄 수 있었던 기억이 나요. 속기사로 언제 돈을 좀 벌어보나 상심했었는데 그 프로젝트 덕분에 힘을 얻었어요. 네, 저도 한글 속기 자격증 없이 실무를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전적으로 협회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저를 생각을 믿으셔야 합니다. 합니다. 운이 좋게도 1년 만에 키보드 값을 벌었고요. 맞아요. 다양한 연수, 자격증 없이도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국 AI 속기사 협회 정회원의 특징이자 혜택이기도 합니다. 그 외로도 속기사 준비나 실무에 도움이 되었던 게 있었을까요? 저는 속기올리 카페가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시험이나 취업 정보뿐 아니고 수험생들의 공부 방법이나 고민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서 힘이 많이 됐고요. 다양한 체험 공고를 접할 수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도 한국 AI 속기사협회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사실 의회에 출근하기 전날 협회에 긴급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협회에서 직접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고 동영상 자료도 보내주셔서 무사히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 도와주신 협회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속기사님의 일과 삶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두 분 모두 속기사로서 각기 다른 환경에서 일하고 계신데요. 신용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실까요? 네, 저는 보통 오전 7시부터 2시간 정도 사설이나 듣고치기 연습을 하고요. 몸과 마음을 준비하고 나면 오전 10시부터는 종편방송 프로그램 자막 작업을 시작해요. 보통 오전 11시 이후쯤 웍스 파일에 VOD 작업물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자 공지가 오면은 신청해서 오후 시간대에는 VOD 작업을 주로 합니다. 보통 쉴 때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계세요? 네, 넷플릭스나 클래스 101, 윌라 같은 콘텐츠를 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기 위해 온라인 강의를 듣기도 하는데요. 올해 8월부터는 명동 하나카드 정제 작업으로 출퇴근 계약직으로 2개월간 병행을 했어요. 이처럼 출퇴근 업무가 있는 때에는 영상 자막 작업을 틈틈이 신청을 하고요. 평일에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주말에 작업물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화영님은 공공기관 속기사로서의 하루 일과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출근하면 먼저 노트북 세팅을 마치고 전날 진행된 파일의 그 법문과 교정 작업을 하죠. 그 다음에는 당일 진행되는 안건 자료를 살펴보면서 낯선 단어들을 익히기도 해요. 실시간 회의는 1시간가량 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날의 파일을 들으면서 교정 작업을 합니다. 교대 신호가 오면 회의장에 들어가서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근무 환경에 대해서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복장과 분위기는 어떤 편인지 신영님 어떤 복장을 하고 일을 하실까요? 저는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 집에서 일할 때 어느 정도 긴장감을 유지하려고 너무 편한 복장은 피하고 있어요. 출퇴근할 때도 엄격한 복장 규정이 없어서 캐주얼하게 입는 편인데 깔끔한 차림을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때로는 좋아하는 카페에 이렇게 가서 작업을 하기도 하는데 카페의 분위기가 저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네, 저는 상임위 기간이나 회의실에 참여할 때는 정장이나 깔끔한 복장을 하고요. 교정 기간에는 회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있습니다. 근무 분위기는 어땠어요? 네, 근무 분위기는 정말 밝고 차분해요. 다른 속기사님들과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며 일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특히 의회 구내식당에서 단돈 4,000원으로 맛있는 점심을 사 먹는 것도 작은 즐거움 중 하나예요. 이 구내식당의 식사는 미쉐린, 흑백 요리사, 급식대가 아닌 부럽지 않습니다. 혹시 속기 외에 다른 업무를 하시기도 하셨나요? 네, 기간제 인력풀로 등재된 속기사이기 때문에 임시회, 정례회, 기간회 회의에 투입되어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법문 작업을 합니다. 법문이 완료된 교정된 파일을 계약기간 종료일에 주사님께 드리면 근무가 종료되고요. 속기 외에 다른 업무는 없었습니다. 없었다고 하네요, 여러분. 이번에는 속기사로 일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순간에 대해서 좀 듣고 싶은데 신영 속기사님, 이거 어떤 순간에 가장 자부심을 느끼셨나요? 네, 저는 제가 작업한 영상 자막을 보면서 공부할 학생들이나 다양한 영상을 접할 수 있게 된 청각장애인분들을 생각을 할 때 보람을 느낍니다. 속기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기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화영님은 어떠세요? 이 보람을 느꼈던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올해 2번의 실무를 통해 번 돈으로 세탁기와 건조기를 바꿀 수 있었어요. 그게 빨래를 하고 건조를 하면서 느끼는 거죠. 내가 번 거야. 이렇게. 그렇게 일을 통해서 얻은 성취감이 앞으로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겠죠. 경력을 쌓으면서 특히 마음가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속기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속기를 시작한 이후에 저희 세계가 확장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코로나 3년 동안 7번의 시험을 준비하면서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멱살 잡고 속기사가 되도록 해주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마음가짐으로 변하게 됐죠. 이제 빠뜨릴 수 없는 질문 하나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속기사로서 속기사의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 신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예전에도 기술이 발전하면서 속기사라는 직업이 사라질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인공지능과 협업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고요. 맥락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기록하는 것은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모든 일이 사람과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음성 인식 기술이 99%의 정확도를 가진다고 해도 1%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은 속기사의 손길을 거쳐야 완성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해요. 속기사의 전망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영역에서 자막과 기록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누워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 자막을 자연스럽게 마주하는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속기사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모습 계속 부탁드리고 이 모습 너무 멋지십니다. 그럼 오늘 웨비나를 마무리하면서 두 분 다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마지막 말씀이 있을까요? 네, 속기 공부를 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많지만 그 스트레스가 내 삶의 힘, 스트렝스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즐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화영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나에게 아무런 문도 열리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꼭 맞는 문이 열리기 마련이거든요. 뭔가 마음이
건강한 또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각자의 속기 여정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라면서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안녕.